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정, 일이 되었든 즐거운 여행이 되었든 상관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상포진 무서워. 면역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거봐, 잘 자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미국의 경우 2014년 한 해에만 5,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은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면제 판매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질병통제센터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수면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다음부터는 의학서적 읽지 말아야 할까봐. 너무 어려워. 하지만 수면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환자들의 처방약 리스트를 보면 CDC가 발표한 4%라는 수치와 보고서의 결과는 전형적인 하향 보고라는 걸 알 수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놀랄 만큼 높은 수직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놀랄 만큼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다. 전체 여성의 29%가 적어도 주중 몇 차례 종류를 막론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잡지사 퍼레이드가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14%는 매일 복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도 먹었어, 멜라토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는 졸피뎀이다. 졸피뎀 먹으면 안 돼. 그 고유점 그거잖아. 미국에서는 상품 브랜드명 MBN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무서운 약인데 큰일 났네. 한국에서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었던 수면제 중 하나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의약품이다. 거봐, 위험하다니까? 사실 논란이 되었던 부작용은 졸피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가 그렇다. 이들 약물을 수면제 용도로 장기 복용하는 환자 중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크다. 어떡하지?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걸로 대처하십시오. 네. 수면 진정제의 한국어 어감은 온화하지만 영어로는 최면제라고 부른다. 영어 나와 있는데 못 읽겠어. 약효 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졸피뎀 외에도 루네스타와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에스조피클론의 2014년 매출이 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수면 진정제 시장의 규모는 방대하다. 그렇다면 이들 수면 진정제의 효과는 어떨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수면제를 의지하게 된 환자들의 과정과 경험을 살펴보면 수면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수면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에는 차이가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패트릭 풀러 교수의 설명이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한다. 수면 진정제는 이 중 한 가지 화학 작용에만 관여한다. 계속 읽어볼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당연히
뇌화학 신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서파 수면 상태에 빠져들지는 못한다. 졸피뎀 같은 최신 약물들은 많이 개선되어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를 유도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작용이 존재한다. 졸피뎀 드시는 분들은 조금 바꿔보세요. 극히 드물게 목류병이나 수면증 음식을 먹는 수면식이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허! 자면서 먹어? 모두 정상적인 수면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들이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기면 상태가 가벼워 별 문제 없거나 옆에서 볼 때 우스운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할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다. 헉, 이거 뭐 술 먹고 피를 끊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또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안 틀렸어.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되는 자낙스나 레스토릴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개월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3개월 이상 처방을 받고 장기 복용을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위험은 84%로 증가한다. 안 돼. 얼마 전 알츠하이머는 안 돼. 가끔 가끔 사용할 그럼 가끔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 데니얼 크립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립 연구소의 비교 연구가 있다. 졸피뎀이나 레스토릴 복용자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 그룹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 복용량 이상을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3배 이상.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그룹은 연간 132 복용량이었는데 이 그룹의 암 발병률 또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종류는 폐암, 림프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다양했다. 간혹 잠을 자기 위해 타이레놀 PM정이나 나이퀼, 베나드릴 같은 감기약을 먹는 경우를 본다. 이 약들은 해열제이지 수면제가 아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약물 남용이다. 늦은 저녁에 먹어도 약효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자정 넘어서 약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약효가 오전 9시까지 지속될 경우 커피를 마시고 체내에서 배출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피곤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타이레놀을 먹이는 비법 아닌 비법을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는 약물 남용을 넘어 아동학대다.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챕터 왜 이렇게 긴 거야? 30분이나 하고 있었어. 눈도 아프고.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야겠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토끼가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토끼였습니다. 자주 봅시다 우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홍보도 해주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졸피뎀 안 돼요. 타이레놀 PM 안 돼요. 애들 먹이지 마세요.